수술하기 전에 반드시 이제 중단하셔야 되는 약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그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인자와 관련된 약은 다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게 피임약이나 호르몬제 또는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나 뭐 뇌졸중 예방하시려고 아스피린 저용량으로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약들은 그 우리 몸의 혈액 응고 기전을 갖다가 방해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응고 과정을 막게 돼서 나중에 수술 중에 과다한 출혈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부종이나 멍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서 복용을 중단하시는 걸 보통 추천을 드리고, 다만 본인 가지고 계신 질병이 너무 중한 질병인 경우는 그 담당하시는 주治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 약을 끊어도 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중단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당뇨약은 평소에 드시다가 수술 당일날은 드시는 게 아니고, 혈압약은 수술 당일날이라고 해도 물하고 같이 먹는 경우에 전신마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드시는 혈압약은 아침에 복용을 하셔도 됩니다. 갑상선 질환 약도 만약에 매일 먹는 약이 있다면, 보통의 갑상선 질환 약은 일주일에 한 번 드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매일 먹는 약이 있다면 그때도 물과 함께 복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성형외과 오셔서 내원하셔서 상담하시기 전에 본인이 가지고 계신 질병이 있다고 하시면은 평소에 다니시던 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술하기 전에 어떤 처치를 하고 진행할 것인지 논의하는 게 중요하고, 이거는 병마다 다 틀려서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관절염 약 같은 걸 드신다, 그런 경우는 아스피린 계열 약 말고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다른 약도 그거 말고 드시는 약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마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흔들리는 치가 있거나 뭐 임플란트가 있게 되면은 말씀하시는 게 좋고, 대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마취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 모르게 이제 입을 꽉 다문다든지 힘을 준다든지 하면서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미리 말씀을 하시면 마취하시는 원장님하고 다 상의를 해가지고 알맞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히 사전 점검 필요 없고 수술하시는 병원에다가 고지만 하시면 됩니다. 매니큐어 왜 지우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희가 병원에 가시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손가락에다 끼워가지고 그 혈중 산소 농도가 얼마인지 재는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 갖다가 대개는 발톱이나 손톱 이런 식의 이제 많이 위치시키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적정한 그 수치가 나오질 않습니다. 만약에 다 못 지운다고 하면 뭐 손가락 대표적인 거 엄지 손가락이나 이런 거 하나만 지워도 되긴 되지만, 대개의 경우는 다 지우는 걸 권장을 드리고, 본인이 절대 못 지운다 하시면은 엄지손가락 하나만 지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겨드랑이 수술뿐이 아니고 모든 수술에 있어서 그 수술 부위가 지저분해지는 것은 감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제모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시고 오는 게 도움이 되고, 만일 뭐 미리 많이 못하고 오시게 되면은 병원에서 저희가 직접 면도를 해가지고 제모를 한 다음에 수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위 안에 있는 모든 내용물이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경우 8시간 내지는 12시간의 금식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 수술하기 때문에 금식은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12시간 금식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유하고 주스를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환자분들 생각에는 어차피 건더기가 아니고 액체니까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주스나 우유 같은 거 드시게 되면은 위 안에 위산 분비물이 많아져가지고 잘못하면 구토가 생겼을 때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절대로 이제 물 위에 이런 건 절대 불과하고, 대개 일정량의 작은 양의 물은 큰 상관이 없지만 껌이라든지 사탕이나 주스, 우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 이외의 모든 것들은 금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혈압약이나 아니면은 뭐 갑상선 약 같은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을 드실 때는 그때는 일정 부분 물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 이외의 모든 액체로 된 음료는 전부 다 드시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슴 수술한 이후엔 이것저것 붕대도 있고 뭐 보정 속옷도 있는 상태에서 입기가 불편하시니까 조금 사이즈가 크고 신축성이 좋고 늘어나는 옷 위주로 해서 준비해 오시면 가실 때 훨씬 편할 수 있고, 아무래도 탈의하거나 다시 옷을 입으시거나 할 때는 상이건 하이건 헐렁한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입고 벗기 편한 헐렁한 옷으로 준비해서 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디로션은 당일 안 하시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로션을 바르게 되면 우리 몸의 지방 성분이 피부에 코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할 때 마킹하는 마킹펜 그 자국이 잘 지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황당한 경우가 있냐면 수술 전에 마킹한 흔적이 로션 때문에 나중에 수술방에서 수술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보면은 지워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전에 한 마킹이 지워지는 거 대단히 좀 난감한 일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수술에는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루 정도는 뭐 로션 안 하셔도 별로 지장 없으니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술 당일날 이제 귀걸이나 피어싱 같은 거 하셔가지고 그 안 빼고 오신 분들 많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전기 소작기 같은 경우에 금속 물질하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몸에 피어싱이나 시계나 아니면은 반지 같은 거 하고 오시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화상이 있거나 손상을 당할 확률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부착되어 있는 모든 금속 제품이나 장신구나 뭐 팔찌 이런 건 전부 다 풀고 오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 마취하거나 전신 마취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취가 끝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3시간 내지는 4시간, 어떤 분들은 사람에 따라서는 뭐 10시간 이상까지 마취약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수술 당일날 운전하시는 거는 거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음주하고 운전하는 것 정도 위험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운전하고 가시는 거는 당연히 그건 추천드리지 않고, 웬만하면은 본인이 보호자 없이 오신다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뭐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수술 당일날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거는 금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약 시 저희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그 수술 전 주의사항을 저희가 미리 공지하고 안내를 드리는데, 이 외에도 혹시 개인만의 사정이 있어서 추가로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 실장이나 아니면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셔가지고 병원에 미리 연락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